쿠바는 1월 18일부로 전시 상태로 돌입했다고 합니다. 또한 핵심 국방기구를 소집하며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AFP 통신 보도 등에 따르면 쿠바 관영 매체는 미겔 디아스 카넬 대통령 주재로 국가방위위원회를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시 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계획과 조치를 분석하고 승인했다며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사실 쿠바가 전시 상태에 돌입했다고 해서 전쟁을 하려거나 그런 의도로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쿠바 경제는 그야말로 멸망 직전까지 치닫고 있는데요.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 전시 상태 돌입 카드까지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요. 이번에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을 전개해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갔습니다. 그렇다 보니 쿠바는 이것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느낀 모양인데요. 쿠바 관점에서 베네수엘라는요. 몇 남지 않은 좌파 동맹이자 경제적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두로 대통령이 3시간 만에 미국에 압송이 되니까 쿠바로서는 실존적 위협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죠. 당장 쿠바에 있어서 베네수엘라는 생명줄과도 같은 에너지 공급 국가였습니다. 이 관계는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굳어온 구조였는데요. 베네수엘라는 자국의 막대한 원유 생산량을 활용해 쿠바의 원유를 국제 시세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은 가격에 꾸준히 공급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거래가 아니라 정치적 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고 쿠바로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전력난과 연료 부족이 일상이 되어버린 쿠바에서 원유 공급이 끊긴다는 건 곧 공장 가동 중단, 대중교통 마비, 병원 운영 차질로 직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의존 구조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베네수엘라는 하루 평균 약 26,500배럴의 원유를 쿠바로 보내주고 있었는데요. 쿠바가 하루에 필요로 하는 원유가 약 79,500배럴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수요의 3분의 1을 베네수엘라가 떠받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물량이 없었다면 쿠바는 즉각적인 에너지 쇼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전력 공급이 조금만 흔들려도 쿠바 전역에서는 정전이 연쇄적으로 발생했고 시민들의 생활은 물론 정권 안정성까지 위협받는 구조였습니다. 이 원유가 공짜로 제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쿠바는 자신들이 가장 강점이 있는 자산을 베네수엘라에 제공했습니다. 1,000명에 달하는 의료 인력을 베네수엘라 전역에 파견해 공공의료 시스템을 떠받쳤고 이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민심을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쿠바 정보기관 출신 요원들과 정권 보호를 위한 경호 인력, 군사 및 정보 통제 노하우까지 베네수엘라에 전수됐습니다. 시위 대응 방식, 군 내부 통제 구조, 정보 감시 체계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됐고 이는 마두로 정권이 장기간 버틸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두 나라는 서로의 약점을 서로의 강점으로 메워주는 완벽에 가까운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로 정권 안정을 사고 있었고 쿠바는 그 대가로 국가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균형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사라지듯 빠져버리자 쿠바는 대체 공급원을 찾을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국가 제재와 외화 부족, 낡은 정유 인프라까지 겹친 상황에서 다른 국가로부터 원유를 안정적으로 들여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죠. 이미 쿠바는 국가 시스템 자체가 한계선에 도달한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 쿠바에서 전기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개념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미국이 쿠바를 향해 유지하고 있는 강도 높은 제재는 단순한 외교 압박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국가 기능 마비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제재 때문에 화력발전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조차 외부에서 들여오지 못하고 있고 발전에 필수적인 연료 확보 역시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발전 설비는 노후화됐지만 손볼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연료는 들어오지 않으니 전기를 만들어낼 방법 자체가 없는 구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전력 생산이 무너지다 보니 그 여파는 곧바로 일상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쿠바 정부는 전국적으로 학교 수업을 중단하는 조처를 내린 적이 있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출근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거나 재택근무를 권고하게 됐습니다. 이는 행정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가 없어 건물 자체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멈추고 전산 시스템은 자주 끊기며 냉방과 조명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하루 동안 공급받을 수 있는 전기는 길어야 4시간 남짓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수도 하바나 기준의 이야기입니다. 수도를 벗어나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전력 공급은 더욱 불규칙해지고 어떤 지역에서는 하루 종일 불이 들어오지 않는 날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쿠바 전력청은 주민들에게 언제든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비하라는 경고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이 상할 수도 있고 물 공급과 통신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감수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요소가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만으로도 버티기 힘든데 식량과 생필품까지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전기가 없으니 식품 유통과 보관이 무너지고 수입에 의존하던 생필품도 외화 부족과 제재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력 붕괴, 물자 부족, 행정 마비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쿠바는 지금 국가 존립 자체를 시험받는 국면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쿠바는 현대 국가로서 유지되기 가장 어려운 조건들이 동시에 터져나온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인민전쟁 개념을 내세우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경제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군사훈련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탄 투척이나 총기 분해, 조립 등 군사훈련을 해서 전시 대비태세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쿠바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1월 11일에 트루스 소셜에 올린
그를 통하여 더 이상 베네수엘라의 석유나 돈이 쿠바로 가지 않을 것이라며 너무 늦기 전에 미국과 협상을 하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하길 베네수엘라와의 연결 고리를 끊어 체제 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차단하겠다는 접근으로 군사 개입 없이도 돈줄을 끊어 내부 붕괴를 유도한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쿠바 정부는 이에 대해서 즉각 반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미국의 압박을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굴복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브루노 로드리게스 외무장관도 미국의 강압에 굴복하지 않으며 연료를 수입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쿠바가 할 수 있는 게 없긴 합니다. 베네수엘라 공격 전에도 에너지 부족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제는 베네수엘라도 옆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스페인의 쿠바 인권 감시소 발표에 따르면 쿠바 인구의 90%가 이미 극심한 빈곤 상태이고 70%는 하루에 한 끼 이상 굶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정부의 기능도 사실상 마비가 된 것이 쓰레기 수거가 중단되면서 위생 상태가 크게 악화하고 있고요. 의료품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요. 의료 체계도 붕괴한 지 오래입니다. 당장 연금을 받는 사람이 한 달에 18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달걀 한 판이 22만 원입니다. 연금으로 한 달을 못 산다는 겁니다. 쿠바 정부가 그래도 한 달에 10일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음식들을 제공했는데 이제는 식품과 생필품도 배급을 못 해주고 있죠. 이렇다 보니 미국의 릭스콧 상원 의원은 쿠바는 2026년이나 2027년에 붕괴할 것으로 예측했고요. 마두로 정권의 몰락이 쿠바에 결정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쿠바가 그나마 걸어볼 수 있는 것이 멕시코인데 멕시코는 2025년 기준으로 하루에 12,284배럴의 원유를 쿠바에 수출하게 됐습니다. 멕시코산 원유는 쿠바 전체 원유 수입량의 44%로 1위를 차지했거든요. 심지어 이것도 늘어난 수치인데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쿠바에 대한 수출은 주권 국가의 법적 틀 안에서 이뤄진 것이며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나마 쿠바로서는 멕시코가 동아줄과 같은 존재인데 문제는 미국이 멕시코도 노리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내 약 카르텔을 공격할 것이라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오곤 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예정된 미국, 멕시코, 캐나다 자유무역 협정 재검토도 앞두고 있어서 멕시코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멕시코까지 쿠바에 대한 수출을 멈춰버리면 쿠바는 그야말로 끝장날 것입니다. 쿠바가 지금처럼 전력과 식량, 행정 기능이 동시에 무너지는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과거의 악몽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1990년대 초 소련 붕괴 이후 쿠바 경제가 급락했을 때 수만 명의 쿠바인들이 작은 뗏목과 고무보트에 몸을 싣고 플로리다를 향해 떠났던 이른바 발세로 난민 사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쿠바 내부의 통제력이 약해지는 순간 민심은 빠르게 이탈했고 바다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탈출구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때보다 더 나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쿠바에서 플로리다까지의 거리는 직선으로 약 150km에 불과합니다. 이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난민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미국 본토와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쿠바 사회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수십만 명 단위의 난민이 단기간에 바다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난민들은 곧바로 플로리다 해안과 마이애미를 압박하게 되고 이는 미국으로서는 인도주의 문제를 넘어 치안과 정치, 선거까지 흔드는 초대형 국내 이슈로 번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겉으로는 쿠바 정권을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내부 붕괴가 통제 불능 상태로 가는 것은 원치 않는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쿠바를 완전히 방치해버릴 때 그 대가는 미국이 직접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안경비대 증원, 난민 수용 문제, 지역사회 혼란, 그리고 플로리다 표심에 미칠 파장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쿠바 문제는 외교 정책이 아니라 미국 국내 정치와 직결된 사안으로 바뀌고 있으며 미국이 쿠바를 끝까지 밀어붙이면서도 동시에 관리하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결국 쿠바의 붕괴는 바다를 건너는 순간 미국의 문제가 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워싱턴은 지금 매우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쿠바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